전 시간 이제 이 벽자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뒀는데 나머지 이 벽자가 들어가는 그 한자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자는 이제 궁벽할 벽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인변에 이게 피할 빗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벽하다, 외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벽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벽지라는 게 있죠. 여기 벽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따지자 이제 옛날에는 따지라 했죠. 이게 따지 하늘천 따지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천 따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따지라고 안 하고 전부 다 땅지라 그러죠.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이거 따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따라고 했을까요? 땅을 갖다가 땅이라고 안 하고 왜 따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따로 떨어졌다. 본래는 모든 별들은 태양하고 이제 합체를 하나고 태양하고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다 이제 태양에서 전부 다 이제 분리가 돼갖고 따로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니 태양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제 따지자는 뭐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흑토자라고 하는 거는 열십하고 한일자가 합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갖다가 11성도 도를 이루는 11성도 또는 11귀체 귀체는 하나로 돌아간다. 한 몸으로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10하고 1이 합한 상태를 갖다 흑토라고 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게 흙인데 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바로 이 11귀체가 되는 법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 물질적인 흙을 가리킨 게 아니더라. 물질적인 흙으로 예전에 사람을 지었으면 지금도 역시 흙으로 사람을 지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걸 갖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간다. 그런 이치를 내세워서 흙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합리화로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말장난한 거죠.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본이거든요. 흙이 없으면은 생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흙이라고 하더라. 흙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거무르자, 그 다음에 흘러가다, 흐르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흐에다가 흐르다 하고 할 때 미어자, 그 다음에 검다고 할 때 흙이라고 할 때 기억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같이 붙인 게 아니겠느냐.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 그렇게. 어쨌건 이제 흑토자는 이게 음과 양이 모이는 이게 세 개가 모인 걸 알았어요. 그 대십자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죠. 십자에도 소십자하고 대십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대십자를 가리킨 거다. 그리고 요거는 천일, 질, 인일이 각각 하나씩 제각각 벌어진 거고 요거는 모인 거고 요거는 흩어진 거고 그러니까 삼극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읽기야 이어준다 그런 얘기죠. 이어주는 것이 땅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흑토하고 입기야를 합해서 따지자로 만들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걸 그대로 이제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이런 따지자, 하늘천자 이런 걸 그전에는 말씀드렸는데 자꾸 드리는 반복하는 이유가 색임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벽촌할 때 벽자가 들어간 것은 또 촌자가 있죠. 이렇게 촌. 요거 이제 마을이라 하죠. 마을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촌은 나무목하고
요 마디촌, 이 두 개가 합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촌은 촌인데, 마을은 마을인데, 외따로 떨어진 한적한 흥미지고 으슥한 마을이다. 근데 이제 마을을 왜 나무목하고 마디촌으로 합성을 했느냐, 이제. 요것도 이제 그 근본이 소전에 있어요. 마을촌의 그 근본은 소전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나무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전이란 그 글자체는 보면은 여기 나무목이 아니고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거하고 마디촌하고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원래가 나무목이 아니고 진칠튼자였어요. 진칠튼자도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게 삐쳤잖아요. 위에 이게 삐치고 밑에 있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새싹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상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삐쳤다, 크게 빛냈다. 이제 그걸 말한 게 진칠tun자예요. 그 새싹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빛을 내는 것처럼 군인들도 적진에 가서 남 모르게 적군 모르게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은밀한 곳에서 싹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같은 걸로 이제 보아서 요 쌍날tun자나 진칠tun자나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거기다 마을촌을 이렇게 하면은 진을 치고 그다음에 마을촌 자체가 아니 마을촌이 아니라 이제 마디촌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보면 열십이 이게 열십이잖아요. 이렇게 열십에다가 안에다 이렇게 점을 쳤죠. 점을 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맞머리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요 점은 점칠 주자라고도 하고 이게 원래 점주자죠. 이게 원래는 점주자라고도 하고 또 불동주자라 그래요. 불동. 무슨 불동이냐면은 생명의 불동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자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언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생명의 불동이 불동이라고 하는 건 빛을 말한 거거든요. 생명의 빛이 어둠에 갖다 밝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열십이 합해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 그걸 한 마디를 이뤘다 해서 마디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마디촌은 엄지손가락 마디를 가리킨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엄지손가락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손가락 마디를 이제 가리킨 건데 그것이 진칠tun자가 나중에 나무 목자를 변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느냐면 조금 아까 이게 진칠tun자가 밑에서 싹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싹이 많이 튀어나오면 싹이 자란 게 나무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무가 이 싹보다는 더 많이 부성하게 자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디를 이뤘는데 이렇게 진칠tun자보다 나무 목자를 하는 게 더 무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해서 이걸 갖다가 나무목으로 바꾼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요자는 사라지고 이제 나무목을 한 마디촌. 요게 이제 마을촌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저 격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편벽이라는 게 있어요. 편벽. 치우칠 편자잖아요. 저를 치우쳤다. 가뜩이나 이게 궁핍한 건데 한쪽을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편벽하다. 그런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죠. 이 편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의 오른쪽에 요게 편자거든요. 요 자자가 요게 이제 넓적할 편이라 그래요. 넓적할 편. 그 넓적할 편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면은 넓적한 사람이 됐네. 넓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찌그러졌다, 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 눌려가지고
한쪽으로 찌그러졌다. 한쪽으로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편협한 사람, 좁은 사람,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넓적할 편자를 보면은 위에는 지게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요게 책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했을 때 그 책을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왜 이렇게 쓰느냐면은 이것도 그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 제일 좋은 게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디를 잘라가지고 요걸 깎아요. 그 평평하게 해서 그 하얀 부분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나무예요. 지금 대나무 쪽을 말한 거라 이게. 그 두 개를 이은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이은 거. 이게 책책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나무를 이어서 글을 쓰던 그걸 책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모양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책책자를 그 문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요게 두 개. 그 요거 하나는 뭐냐면은 경자라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는 경이라 했어요. 클경, 멀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클경에다가 한 입이 들어가면은 같을 똥이다. 한 통로, 한 입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감싼 게 같을 똥이라 했잖아요. 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통로, 한 말을 하면은 한 말을 하는 한 개 통로가 된다면은 그게 같을 똥이라고 했다. 그럴 때 클경자 또는 멀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크고 먼 상태. 그걸 두 개 한 건 뭐냐면은 음량이죠. 또는 천지. 그 음량과 천지에 있는 아주 커다란 이치를 갖다가 하나로 이어주는 존재다. 그게 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그래서 급지. 요거 얘기했지. 넓적할 편을 얘기하다 편자에 이제 책책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책책자를 설명한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책책자에다가 위에 있는 이렇게 지게호. 지게는 뭐냐면은 외장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외장문에다가 이 책책자를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외장문에다가 책을 쌓아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책책자를 집어넣으면 외장문에다가 책을 쌓아둔 상태. 그 책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는 수단인데, 이렇게 외장문 하니까 뭐냐면 지식이나 정보가 한쪽 문으로 쌓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해요. 여기서부터. 넓적하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자에다가 사람자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격자가 들어간 것들은 궁벽이라는 게 있어요. 궁자. 요거는 이제 다할궁자죠, 이렇게. 다할궁, 궁할궁.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살기는 궁에 궁상 떨고 있을 때 이 궁자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궁자를 보면은 위에 이제 진면자가 있어요. 이렇게. 진면 또는 보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8배째를 하면은 구멍혈이라 하죠. 구멍혈. 요 구멍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요거라 했죠. 장인 공자를 붙이면은 빌공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빈 것이 아니라 사실은 8개. 요걸 8개라고 부르죠.
8개 그 형상이 있는데 가장 그 물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주에는 그냥 물질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근본은 8개예요. 8개라 그랬죠. 그 8개를 통해서 천지를 하늘로 잇는 곳. 그런 상태를 갖다가 빌공이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이을 수 있는 기본적인 8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곳이 빌공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그 의미를 그 새긴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걸 옛사람들은 이미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할궁자를 보면은 이런 구멍혈자가 들어가고 구멍혈자에 8팔이 벌써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요게 이제 궁자죠. 요게 몸신자에다가 요게 몸신자에다가 팔궁자를 썼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몸하고 팔하고 요걸 왜 이렇게 같이 써놓고 궁이라고 했느냐. 요거 이제 몸궁이라 해요. 궁은 궁인데 무슨 궁이냐면 몸자,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몸궁. 여기 들어 몸궁이라 했잖아요. 몸궁. 그러니까 몸신자고 활궁자가 들어가니까 몸궁이라고 했는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본래 우리의 인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렇게 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됐잖아요.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됐어요. 요건 형상으로 말하면 오장육부가 꾸불탕꾸불탕 이제 그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걸 화살로 이제 활궁이라 했잖아요. 화살로 보면은 화살 자체가 그 힘을 갖다가 강하게 탄력을 주기 위해서 꾸불탕꾸불탕 되게 요 줄이 이렇게 꾸불탕꾸불탕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 그걸 상징한 게 이거죠. 네. 그래서 탄력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궁자는. 그래서 탄력 있는 몸,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구멍혈자를 하면은 더 쉬우면은 뭔가 다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참고로 구멍혈자를 보면은 갑골문에 난 구멍혈은 깊은 동굴 입구와 그 주위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그린 모습이었다. 예. 원래 갑골문에는 동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들이 착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졌어요.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벌리고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가지로 이렇게 늘어진 그런 모습을 그린 게 구멍혈자였어요, 원래는. 이제 그런 동굴에서 한때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혀를 갖다가 집으로다가 지펴리다가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됐죠. 즉, 이 몸궁자는 본래 사람인과 음률여가 합친 문자였다. 이것도 이제 갑골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 인자를 갖다가 몸신자로 바꾼 거고 음률여자를 갖다가 팔궁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등에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른 사람을 그린 문자였다. 실제로 이제 갑골문을 보면은 삐쩍 마른 사람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삐쩍 마른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궁합군, 발궁, 그런 의미가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궁벽이란 거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래서 벽자는 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억억이라는 게, 억억. 이것도 비교적 많이 쓰죠. 숫자를 쓸 적에 20, 100천, 만억 할 때 이 억이 들어갔죠. 이제. 이 억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억자도 보면 왼편에 사람 인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의자죠. 억이 아니라 뜻도 의자죠. 이게 의지가 강하다. 이 의자고 지자도 뜻 지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뜻지잖아요.
뜻인데 뜻이라는 것도 이제 11기체, 11기체를 이루려는 마음을 뜻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고 그 한자를 수력을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수력을 연결시켜서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흑토도 11기체, 순비사도 11기체 그랬잖아요. 둘 다 흥도, 이룰 수 없을 길도다. 뭔가 천지 대전의 이치를 내 속에서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게 진정한 뜻이다 해서 요 앞에다가 의자를 붙이면 의지란 말이 생겼더라. 근데 의자를 보니까 위에 있는 거 이게 틀립자잖아요. 틀립자고 그 밑에 가로 알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 이제 날일자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뜻은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날일자로 보는 것보다는 가로알, 가로대 쪽에 그 가로알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힘자를 빼버리면 소리 음자가 되죠.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입으로다 드러내는 것, 그게 소리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요거는 빛을 가리키는 나를로 보지 말고 그 내 속에 드는 말을 가라사대하는 그 가로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로알로 보면은 말씀을 세운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을 세우는 그 마음, 그 갖다가 뜻의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본 거죠. 요걸 이제 각본문을 찾아보면은 맨 위에는 사람의 입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입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사람이 염통했잖아요. 심장이 그려져 있었어요. 심장 모양이 이렇게 요 두 개의 그 그림만 그려져 있었어요. 각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 입술은 뭐냐면 말을 하는 거죠. 요 염통은 뭐냐면 심장이죠. 마음을 말한 거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요 일자는 일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왈로 봐야 돼요. 가로 왈. 여러모로 볼 적에 이거는 날일자가 아니라 가로 왈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 여기에다가 입술하고 심장만 그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 인을 붙인 게 그 억자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심장에서 이제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뜻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다 사람 인자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말이 엄청나게 많다. 그 많은 거 갖다가 억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뜻을 가리킨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갔죠. 그 억자가 들어간 문자로는 이제 뭐 억조 창생할 때 억조, 또 억장이 무너진다 할 때 이렇게 써. 억장이 무너진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게 장자가 이제 어른 장자, 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남는 뭐라면 지팡이 장자, 이제 그다음 억법, 그다음에 수억. 그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억자가 들어간 건. 그래서 억조에서 이제 조자를 보면은 여기 이제 조짐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조짐조. 조짐은 어떤 일이 벌어질 징조를 말한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숫자를 말하는 조조라고도 그래요. 또 점괘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 점괘는 조짐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점괘나 조짐을 본다고 해서 조조. 그런 의미가 또 붙었죠. 본래 이 조자는 거북의 배딱지에 나타난 점괘를 그린 문자라고 돼 있어요. 갑골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원래 거북의 배딱지를